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양쪽에 차 없는지 다 확인하고 거의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아, 끝까지? 네, 끝까지 나와야지 여기가 보이죠. 아, 네. 여기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까 뒤는 네. 판단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자, 다시 가볼게요. 동그랗게 돌 거예요. 길 전체를 보려고요. 보세요. 되게 넓어요. 그 넓은 거에 중간만 타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중간을 타거든요. 근데 길 전체를 안 보는 순간 왼쪽 본다 바로 바짝 붙어버려요. 내 차선의 넓이 전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팔짱이 끼고 있는 것도 네. 당연히 불안하죠. 저도 무섭죠. 근데 무서우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게 안심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 옆 사람. 네. 엄청난 그래서 배려네요. 그냥 일부러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선생님이 내가 좀 잘하나? 그래서 안심하고 있나?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엄청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리막이에요. 네.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네. 느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빨라지게 해요. 그리고 오른쪽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왼쪽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어이구. 살짝 줄였어야 돼요. 계속 돌리고 꾸준히 돌리고. 한 번에 아무리 커브가 심하도 네. 확 돌리는 그런 길은 없어요, 세상에. 천천히 꾸준히 많이 해요. 초보자들은 항상 네. 한 번에 많이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많이 해요. 그래서 5를 돌려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대부분 5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맞긴 해요. 네. 과정이 다 틀려버릴 거예요. 선 다 밟고. 지금 꺾었으면 부딪혔어요. 진짜요? 일반인들이 제일 놓치는 부분이 딱 저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저 돌이 보면 다 까져 있어요. 왼쪽만 딱 보고 왼쪽만 신경을 썼죠. 네. 오른쪽을 다들 놓쳐요. 근데 여기 오른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돌이 바로 앞에 있어서. 그래서 한쪽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양쪽을 계속 봐야 돼요. 손 다 밟으면서 내려 올라오죠. 좀 빨라요. 천천히 가도 돼요. 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선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안심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죠. 그대로 없죠? 바로 가고. 자, 왼쪽 깜빡이 켜놓고 하나 옮길게요. 저렇게 남한산성을 갔다 오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바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올 때 되게 왼쪽 무섭고 그랬잖아요. 커브 네. 심하고. 네. 지금 커브 어떤가요? 아무렇지도 않죠. 좀 괜찮아요. 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가 시내에서 제일 심한 커브죠. 이거보다 심한 커브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내 커브가 해결됐어요. 이 짧은 순간에 두 번째, 아까 왔던 길인데 길이 되게 넓어 보여요. 엄청 넓어 보여요. 그래서 중간 잘 맞춰요. 이제 되게 넓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바뀌어버려요. 방지턱 넘는 거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네. 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브레이크를 떼야 돼요. 그래야지 충격이 덜해요. 자, 왼쪽으로 한번 바꿀게요. 그 각도 그대로. 보세요. 안 돌렸죠? 네. 기울기만 이용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살짝 기울고 다시 풀고 그대로 들어가고. 그럼 계속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신이 없다 보니까 네. 계속 불안해서 계속 돌려서 풀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도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놓치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충분한 시간을 뒷차한테 계속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나갈 건데 깜빡이 켜고 이차지 바로 출발.
그렇죠. 바로 딱 뒤 꽁무니를 따라가 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뒤랑 제일 안전해지죠. 네. 최대한 앞으로 붙는 게 뒤랑 제일 먼 거니까. 앞이 위험해야 되지 뒤가 위험해버리면 위험한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앞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뒤가 제일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대로 왼쪽 깜빡이 켜고 자, 이걸 뒤돌아서 보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로 봐야 돼요. 네. 한 개 더 갈까요? 한 개 더 갈게요. 직진편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140m 왼쪽 도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왼쪽이니까 여기로 오는 게 맞는 거고 아. 오른쪽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오른쪽을 지켰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아, 끼어들기 힘들 거예요. 네, 안 끼워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진짜 다행이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이 내가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차선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 로드뷰나 네. 모유주행이 있을 거예요. 네. 티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모유주행이 있어요. 아. 그걸 보고 요런 걸 보는 거예요. 길을 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몇 차선을 타야 되는지. 네. 그래서 길을 알면 좋은 게 내가 몇 차선을 탈지 미리미리 움직여 놓을 수 있으니까. 자, 파란색 선을 찾아야 돼요. 네, 파란- 눈앞에 나왔죠? 네.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어차피 파란색 선은 무조건 하이패스고 여기서 최소한의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근데 저기가 직진이고 제일 편하긴 하죠. 네. 자, 왼쪽으로 그냥 그대로 직진해버릴게요. 요 손 따라가도 되고 요 손 따라가도 되고 어차피 내 선이에요. 보세요. 30 적혀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30으로 줄이나요? 그러게요. 아무도 안 줄이잖아요. 그래서 옆 차들, 앞 차들 평균 속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깜빡이 켜고요? 우리 차선이 지금 합쳐지죠. 네. 오른쪽을 주의했어야 돼요. 네. 서로 같은 차선이에요. 자, 계속 합쳐지는 데를 주의해서 보세요. 오른쪽 차들을 주의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고 동시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보고 엑셀 밟으면서 들어갈 거고. 자, 지금은 엑셀이 부족했어요. 아, 훨씬 많이 밟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엑셀 밟았으면 속도가 증가했다면 네. 저 차랑 가까워졌어야 되겠죠. 아, 근데 안 가까워졌죠. 네. 덜 밟은 거예요. 멀어지진 않았거든, 다행히. 네. 근데 가까워지지도 않았죠. 근데 멀어져 버리면 그 말은 뭐냐면 느리죠. 뒷차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아. 뜻이에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차만큼 달려줘야 돼요. 근데 초보분들이 충분히 못 밟는 이유가 다들 상상력이 풍부해요. 네. 확 밟으면 확 나가서 진짜 박을까봐. 맞죠? 없지 않았어요. 그거 무서워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거는 내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그 일은 잘 안 일어나요. 만약에 내가 확 밟아서 확 나가서 저 앞차 박으려면 내 차가 두 가지 중 하나여야 돼요. 첫 번째, 내 차 가격이 1억 8천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 포르쉐는 돼야 돼요. 아, 이 차로는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자 앞차는 이미 밟았고 네. 나는 뒤늦게 밟았거든. 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전기차는 가능해요. 왜냐면 전기차는 순간적인 가속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내 차가 전기차도 아니고 네. 1억 8천 이상도 아니다. 안 돼요? 해보세요. 어차피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제가 사실 2차 전에 소나타를 탔었거든요. 네. 약간 이런 언덕길이었고 제가 곧 이제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악셀을 밟으면서 껴들었거든요. 네. 세게 밟았어요. 왜냐면 언덕이기도 했고 이제 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차가 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바네스타를 좀 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엑셀을 밟는 순간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차에서. 네. 그때 이후로 약간 엑셀을 너무 갑자기 세게 밟고 약간 너무 한 번에 밟았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래요? 부드럽게 깊게 아. 밟는 건데 확 밟아버려가지고 네. 너무 확 밟아서 자 이제 막히기 시작했죠. 이제 차선 변경을 해볼 거예요. 이 어우. 막힐 때 이게 진짜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 근데 달릴 때는 쉬운데 네. 다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막힐 때는 네. 바꿔서 사고 나봤자 네. 어렵긴 한데 네. 다치진 않아요. 아, 무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속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한 대 보내고 그 뒤따라 갔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때 네. 옆차가 공간의 순간 확 달려서 앞쪽을 끼어들었죠. 네네네. 그거는 되게 욕심낸 거예요. 차가 이제 뒤에 있어. 근데 네. 그러니까 매연이 막 저 앞차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이제 아 원래 무슨 소독차가 이렇게 뭔지 알것 같아요. 지나가듯이 네. 막 난 거예요. 너무 확 밟으면 진짜 그렇게 나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제가 막 초보니까 또 엄청 센게 이건 또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 나름의 빠른 거였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차에서 연기가 난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앞을 확 끼어들면 네. 나는 그냥 초보여서 몰라서 그냥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데 네. 뒷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아요. 아, 그치. 되게 이걸 굳이 내 뒤따라 들어오면 되지 이걸 내 앞을 꾸역꾸역 끼어들려고 하네. 되게 얌체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더더욱 안 끼워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아닌 건데. 근데 한 대를 보낸다. 그러면 양보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들어오면 차라리 좀 더 유해져요. 거예요. 한 대 보내고 뒤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차 뒤를 노려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갔죠. 네.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라니까. 자, 이 차 뒤를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지나갔죠? 바로 들어가세요. 엑셀로만. 됐어요.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이 N자를 그리고 있어요. 네네. 그 N자를 그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 안 네. 돼요. 그 운전 그리고 핸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굳이 안 움직여도 된다겠죠. 네. 계속 불안해서 움직이는데 핸들 범위가 계속 커져 있어요. 계속 아, 왔다 그래요? 갔다 심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손의 위치가 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계속 바꿔서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잡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바꿔서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이 범위가 더 커질 거예요. 핸들을 잡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운전하거든요. 저 한 손으로 해요. 뭐 이게 뭐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네. 그런 거 방법 정답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대신에 이 범위를 줄이려면 최대한 넓게 잡아야 돼요. 한 손으로 잡는 순간, 좁게 잡는 순간 이 범위가 제일 많이 커져요. 그리고 최대한 넓게 잡는 순간 이 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내 지금 능력으로는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요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고 하시는 게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제가 1차선으로 달려도 될까요? 잘만 달린다면. 근데 여기서 잘 안 달린다면 당연히 빠져나가야죠. 근데 지금 앞차 속도 따라서 잘 달리고 있잖아요. 느려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1차선은 당연히 추월 차선에서 빨리 달리는 차선. 근데 지금 최대한 속도를 좀 내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 거고, 만약에 이거보다 느리게 가야 된다 그럼 당연히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괜찮아요. 굳이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브레이크의 50%는 가짜일 거예요. 초보 때는 브레이크 되게 많이 밟거든요. 많이 밟고 많이 밟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연비가 되게 안 좋아지고, 브레이크를 불필요하게 밟았다는 거는 불필요하게 엑셀을 또 밟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기름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승차감이 되게 안 좋아지고, 저 차 앞차가 브레이크 잡았다 그럼 발만 떼고 있어도 충분해져요. 왜냐하면 저 차가 다시 엑셀 밟을 거니까. 근데 그걸 브레이크 잡고 다시 엑셀 밟고 브레이크 잡고 엑셀 밟고 하면 뒷좌석은 더 심하게 돼요. 안전거리만 확보한다면 브레이크 안 밟아도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엑셀만으로도. 그러니까 일명 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제가 발 컨트롤을 제대로 해버리면 저 고속도로에서 연비 10인 차를 15 이상까지 끌어올려요. 그렇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쓰는 거. 근데 이게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를 줄이는 거. 그것만 하셔도 돼요. 자, 오른쪽으로 이제 바꿀게요. 깜빡이 켜고 엑셀 밟으면서 쭈하게 내려가고. 자, 이제 나보다 다른 차들이 더 빨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근데 커브에서는 속도 살짝 줄이면 돼요. 살짝. 근데 안 줄여도 돼요. 그냥 증가만 안 시켰으면 되는데 오히려 증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되게 휘청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뒤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처음엔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흔들려 버려요. 이게 바로 피치 체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컨트롤 안 돼 버려요. 그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순간. 그래서 절대 빠른 속도에서는 당황해서 핸들 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길이 근데 울퉁불퉁해요. 그럼 조금씩 차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중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게 내가 막아주는 것도 있긴 해요. 자, 근데 이걸 너무 꽉 잡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오히려. 아까 막 길이 자, 움퉁움퉁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한번 핸들 손 떼보세요. 안 움직이죠? 네. 잘 있죠? 네. 이거 내가 움직인 거예요. 딱 손 떼버리는 순간 차는 핸들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불안해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손 떼니까 괜찮은데 이걸 너무 꽉 잡으니까 아니 이게 내가 막 힘준 대로 덜컹 이렇게 할 때마다 막 핸들이 움직여가지고 덜컹 하면서 내가 흔드는 거예요. 네, 덜컹 하면서 내가 흔들었던 거예요. 어떡해. 너무 힘을 주진 마세요. 아, 그러니까 살짝 잡아도 충분해요. 아, 그래서 운동 처음에 배울 때 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 빼는 연습부터 하잖아요. 네. 운전이 그거예요. 아, 뭘 배우는 연습부터 하는 게 아니라 빼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아, 초보자들이 미숙한 이유는 아까 전에 뭘 안 해서가 아니라 뭘 너무 많이 해서라고 했죠. 힘 너무 많이 주고 핸들 너무 많이 돌리고 브레이크 너무 많이 잡고 빼면 돼요. 힘 빼버리면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커브만 있어요. 2km 시속 증가만 안 시키면 상관없거든요. 지금 그냥 발만 떼고 있고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죠. 네. 이상 없죠. 네. 여기서 엑셀만 더 밟아서 속도만 안 증가시키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 네. 그때는 좀 줄여주셔야 돼요. 시속 100km 그리고 멀리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차들이 서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일단 지금은 어디 같아요? 지금 왼쪽이요. 그쵸? 자, 요거는 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을 지키라고 했을 때 중간을 못 지켰어야 돼요. 감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근데 말 안 하면 왼쪽 치우치고 말하면 다시 중간 가죠. 네. 집중력이 문제죠. 실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못 맞췄어야 돼요. 실력이 없다면, 감이 없다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유가 볼 게 계속 많으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최우선은 그냥 중간이에요. 뭐가 됐든 이것보다 우선순위로 두면 안 돼요. 내 시선을 정면에 왼쪽 줄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살짝 사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쪽 왼쪽이 다 보여요. 자, 오른쪽 줄 보세요. 중간 아니죠? 시속 100km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갔다가 치우친 것 같으니까 틀고 갔다가 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안 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중간으로 지켜야 돼요. 잘 맞춰놓고 계속 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보고 엑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각도 그대로. 그렇죠. 이 각도예요. 끊임없이 중간까지 될 때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직 안 됐어요. 한 번 더 가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이에요. 아,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돌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기 시작. 진짜 중간까지. 이제 중간이고 한 번 더. 싹 새로 보고 또 보고 끝까지 중간까지. 핸들 바로 잡지 않아도 되죠. 네. 이렇게 약하게 돌리면 평행 이제 다시 맞추려고 네. 뭔가 움직임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움직임 그대로예요. 결국은 이렇게 감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집중하지 않고 있어도 중간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멍 때리고 있어도. 그러려면 눈에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이게 맞춰져 있어야지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양쪽 줄만 보면 돼요. 그 오른쪽 줄을 안 봐서 생긴 문제예요. 속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전체가 판단하는 문제지 내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들어가기 시작. 놓쳤고 다시 속도를 너무 낮추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포기해야 돼요. 아, 네. 너무 가까워졌고 나보다 빨라요. 그리고 커브에서는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직선에서 네. 다시 보고 괜찮으면 들어.
지금 또 원래는 11선이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능하려면 여기서부터 되죠. 괜히 여기서부터 하다가 네. 이거 놓쳐버리면 아까처럼 그럼 막 급하게 막 뛰어들어 버리거든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고 하다 안 되고 막 여기서 막 들어와 버리거든요. 아우. 그러다 저기 막아요. 중앙 분리대 막 막고. 자, 여기서 보면 네. 그림 보이죠? 네. 여기랑 지금 여기가 달라요.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직진이죠. 네. 그럼 여기는 직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이잖아요. 만약에 직진하고 싶으면 출발하면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되게 어렵겠죠? 직진해서 가도 되고 좌회전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제일 어려운 걸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바꿔서 직진하는 거예요. 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출발하면서 저차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걸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 깜빡이 켜고 살짝만 줄이고 저차를 빨리 보내줄 거고 붙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차를 살짝 보내줘. 더 붙어주고 낮춘 다음 바로 따라 붙기 시작. 잠시 후 내가 계속 엑셀을 밟아버리니까 못 지나가죠. 저 차가 지나가게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엑셀을 밟았기 때문에 안 지나갔던 거예요. 자, 깜빡이 끄고 직진. 파란색 선 따라서 가고. 저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냥 좌회전 하려고 했으면 저 차 좌회전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냥 길은 틀리면 돼요. 그러면 안 다쳐요. 사고 안 나고. 근데 그걸 억지로 잡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실수했죠?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실수가 두 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고. 그리고 큰 차 뒤는 조심해야 돼요. 앞에 상황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다른 작은 차보다 항상 더 띄워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따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추월해버리거나 네. 피해버리세요. 저런 큰 차들은 앞에 뭐 돌이 떨어져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옆에 피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 눈앞에 돌이 나와요. 이거는 절대 못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리를 더 띄우거나 네. 최대한 그냥 안 따라다녀야 돼요. 그냥 거리만 평소보다 조금만 더 띄우면 돼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보이게. 저 차가 가면 신호등이 안 보여버리면 그냥 저희는 따라가는 건데 빨간불일 수도 있잖아요. 자, 더 띄워야 돼요. 신호등 안 보이죠?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보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 두 번째를 꼭 지켜야 되고 살짝 줄이고 그대로 두 번째. 여기 유도선에 세 번째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럼 여기에요. 그래도 유도선을 잘 봐야 돼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목적지가 그 있습니다. 유도선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돼요. 왜 저기서 왜 타고 있잖아요? 바로 나가고. 우리가 그냥 나가버리면 저 사람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인도로 달리고 있었잖아요. 주차 일단 들어가면 이렇게. 주차장의 속도는 10. 네. 10을 넘기면 안 돼요. 자, 평행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요 기둥 옆에 있는 요 칸에 주차를 할 거예요. 여기요? 네, 좀 더 앞으로 가서 어깨선을 맞출게요. 네. 됐어요. 왼쪽 끝까지 돌리고 왼쪽 차 있는지 보고 네. 그대로 앞으로 갈게요. 최대한 쭉 가버리세요. 브레이크는 제가 잡을 거예요. 잡지 마세요. 됐고 후진 기어 넣고 이때 핸들을 안 풀어야 돼요. 그냥 뒤로 그대로. 아니요, 풀지 말아야 돼요. 풀지 말고 딱 잡고 있고 그대로. 네, 계속 가세요. 됐고 오른쪽 끝까지 돌리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만 보면서 그대로 후진해 볼게요. 오른쪽 사이드 미러만 보고 이제 왼쪽 보는 거예요. 아니요, 풀면 안 돼요. 네, 핸들 보고 평행되면 멈추는 거고 멈추고 풀어야 돼요. 그대로 후진. 그럼 주차 끝났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방법대로 알려주냐면 당연히 일반적인 방법이랑 달라요. 아까 전에 저기 쭉 앞으로 갔다가 핸들 풀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제가 그냥 그대로 돌아왔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멈추고 한 번에 끝까지 돌려서 후진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주차할 때, 내 가족들이 주차할 때 이렇게 주차한다. 네.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네. 그리고 뒤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빼죠. 네.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네. 저희 앞으로 뺐나요? 아니. 잘하는 사람들이 한 번 빼요. 네. 일반인이 2번 빼요. 초보가 3번 이상인데 3번이 아니라 6번 넘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저희 한 번도 안 뺐죠. 네. 왜 이 방법으로 알려주냐면 주차할 때 이거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뒤에서 기다리니까 결국은 이 조급함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해서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초보자들은 그리고 또 되게 느려요. 저기서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브레이크 제가 잡는다니까 안 잡았지. 아니었으면 네. 아까처럼 계속 섰을 거예요. 너무 느려요. 모든 걸 끊으려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럼 뒷사람은 못 기다려요. 그럼 뒤에서 빵빵 할 거예요. 빨리 네. 하라고. 그 빵 듣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늦게 해도 뒤에서 충분히 기다리게 하려고 앞으로 빼는 단계 요거를 제가 생략시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한 번에 계속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왼쪽으로 해놓으면 되실 네. 거니까 네. 왼쪽 위주로 해서 해보시면 네. 되고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해보시다가 또 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 네. 영상을 자주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번씩 계속 습관이 나빠질 거예요. 네. 그 나빠지는 습관을 계속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